조선 삼돌이 5화 금송아지 도난 사건 시작합니다. 삼돌이는 저작거리에서 효성 도련님과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개울가 옆을 지나가던 중 낯선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삼돌이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낯을 가리는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저씨는 얼굴이 좀 험상궂어 보였지만 삼순이는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저씨 다리 사이를 팔자 모양으로 돌아다닙니다. 험상궂은 아저씨는 잠시 멈춰서서 삼순이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더니 주머니에서 먹을 것을 꺼내 삼순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삼돌이를 한번 힐끗 바라보고는 인상을 쓰더니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삼돌이는 처음 보는 아저씨구나 생각했습니다. 삼돌이와 삼순이가 함께 저작거리로 향하던 길에 동네 사람들이 벽에 붙은 방 앞에 모여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훔친 도적놈이래. 아이고, 무섭게도 생겼네. 삼돌이도 궁금해져서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무엇인가 하며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벽에는 방이 붙어 있었고 커다란 방문에는 금송아지 도둑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방금 전에 본 낯선 아저씨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방을 보고 있던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방문 속의 아저씨가 도둑이에요? 그래, 옆마을 나무꾼인데 동네 부잣집에 금송아지 조각상을 훔쳐서 달아났다는구나. 혹시 우리 마을로 도망을 올 수도 있으니 여기도 방을 붙인 모양이야. 삼돌이 너도 수상한 사람을 보면 관아에 얼른 고해야 한다. 험악하게 생겼네. 삼돌아, 너도 조심하거라. 마을 어르신들이 삼돌이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에이, 인상이 험악하다고 다 도둑인가요? 삼돌이가 말했습니다. 삼돌이는 곧장 저작거리로 뛰어가서 효성 도련님을 부릅니다. 도련님! 도련님! 왜 그러느냐, 삼돌아. 무슨 일이냐? 도련님, 이리 좀 와보세요. 삼돌이는 효성이를 이끌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소근거렸습니다. 아까 집을 나설 때 보았던 낯선 아저씨 이야기와 동네에 붙은 방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효성이는 깜짝 놀라 삼돌이를 쳐다보면서 삼돌아, 혹시 네가 마주친 사람이 금송아지 도둑이 아닐까? 글쎄요, 인상은 좀 험악해 보였지만 삼순이를 보고 쓰다듬어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주는 것을 보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 아저씨가 정말 도둑일까요? 도련님, 우리 그 아저씨를 찾아봐요. 정말 도둑이라면 관아에 알려야죠. 삼돌이와 효성이는 낯선 아저씨와 마주친 개울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 삼순이는 개울가에 도착했지만 낯선 아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효성 도련님은 걱정스러운 듯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삼돌아, 이미 멀리 도망간 게 아닐까? 도둑이라면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깊은 숲으로 숨었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삼순이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개울 위쪽 으슥한 곳에 커다란 바위 틈 사이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삼순이는 그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미야오 하며 삼돌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련님, 삼순이가 뭔가를 찾은 모양이에요. 삼돌이와 효성이가 바위 뒤를 살짝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험상궂은 아저씨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의 손에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다리를 다친 작은 산새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험악한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새의 다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삼순이가 아저씨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가르렁거리자 아저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를 발견한 아저씨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야. 그저 새가 다쳤기에. 아저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삼돌이는 아저씨가 금송아지 도둑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삼돌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아저씨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방에 붙은 그 아저씨 맞죠? 금송아지를 훔쳤다는 사람 말이에요. 아, 아니다. 나는 금송아지 도둑이 아니야. 나는 금송아지를 본 적도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모두가 아저씨를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저쪽에서 관아의 나졸 2명이 걔서 뭐 하는 게냐? 하며 삼돌이와 효성이 쪽으로 다가옵니다. 나졸들의 검은 신발이 아저씨가 숨어있는 바위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는 손에 든 새를 놓칠 듯이 덜덜 떨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 사이로 더 숨어들었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너무 당황했지만 바위 틈 사이로 서서히 몸을 움직여 어떻게든 아저씨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나졸들이 바위 틈 사이를 들여다보려던 찰나의 순간 그때였습니다. 나졸들이 바위 틈을 들여다보려던 그 순간 삼돌이가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나졸 나으리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삼순이가 미야오 하며 바위 틈 사이에서 뛰쳐나와 나졸들 앞에서 하악질을 합니다. 이게 뭐냐? 나졸들은 삼순이를 보더니 난데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삼돌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졸님들. 이게 그 고양이가 바위 틈에 숨어 있더라고요. 에이, 버르장머리 없는 고양아. 어디 나졸님들한테 하악질이냐? 삼돌이는 일부러 더 과장되게 삼순이에게 야단을 칩니다.
나졸들은 삼돌이에게 말합니다. 마을에서 못 보던 수상한 사람을 보거든 꼭 관아에 고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삼돌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합니다. 나졸들이 돌아간 후 삼돌이와 효성이 아저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합니다. 아저씨의 말이 이어집니다. 내가 일이 생겨서 그래. 태어날 때부터 눈매가 싸납고 덩치가 산만하니 마을에 무슨 일만 생기면 다들 나부터 쳐다보더군. 금송아지가 없어졌을 때도 사람들은 내 얼굴이 곧 도둑놈 방문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네.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는 이가 한 명도 없었어. 삼돌이와 효성이는 금송아지가 없어진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저씨께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저 김부잣집에서 부탁하길래 나무를 한 지게 지어서 그 집에 갖다 줬을 뿐이야.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찾아와서 내가 금송아지를 훔친 범인이라는 거야. 삼돌이는 아저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금송아지 조각이 사라진 날의 일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저씨가 김부잣집으로 갔을 때 그 집에서 마주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집안의 하인들이 집안일을 보느라 마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김부잣집 어린 도령이 마당에 고목나무 근처에서 놀고 있었지. 집안에 낯선 사람은 나뿐이었어. 겁내지 마세요, 아저씨. 우리 삼순이가 아저씨 곁을 떠나지 않는 걸 보니 아저씨는 절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누명을 벗겨드릴게요. 도련님, 옆마을 김부잣집으로 가봐요. 분명 그곳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삼돌이와 효성 그리고 삼순이는 아저씨를 안심시켜 함께 옆마을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삼순이가 앞장을 서고 사람들 기척이 들리면 삼순이가 삼돌이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담벼락 아래 웅크리고 앉거나 나무 뒤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겨우겨우 김부잣집에 도착한 일행은 김부잣집 담벼락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담 너머로 마당을 살펴보자 주인집 아들이 마당 한켠에 있는 커다란 고목나무 주위를 맴돌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삼돌이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돌아, 고목나무에 구멍을 잘 봐. 삼돌이는 형의 목소리가 알려주는 대로 고목나무에 구멍을 봅니다. 고목나무 구멍을 유심히 보던 삼돌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도련님, 저 나무 구멍을 좀 보세요. 삼돌이가 가리킨 고목나무 구멍 안에는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김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효성이는 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때 삼돌이가 효성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도련님, 겁먹지 마세요. 지금부터 도련님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무서운 암행어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효성이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말합니다. 이리 오너라. 김부잣집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신데 이리 시끄럽게 구시나? 어린 효성 도령을 보고 하인이 만만하다는 듯 말합니다.
어허, 무엄하다. 나는 이웃마을에서 온 김대감 댁의 아들 효성이다. 어서 내 주인에게 고해라. 김대감의 아들이 중한 일로 찾아왔으니 속히 문을 열거라. 이분은 이웃마을에서 오신 김용자, 현자 대감님 댁 자제분이십니다. 삼돌이가 효성이에게 힘을 실어주려 거들었습니다. 하인은 움찔하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웠는지 김부자도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부자가 말합니다. 효성도령 뒤에 서 있던 아저씨가 고개를 들자 집안의 하인들과 김부자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놈 잡아라! 감히 도둑이 제 발로 나타나? 하인들이 아저씨를 잡으려고 달려들 때 삼돌이가 고목나무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고목나무 구멍에 손을 쑥 집어넣어 꺼낸 것은 바로 그토록 찾던 황금 송아지 조각상이었습니다. 삼돌이는 금송아지를 꺼내어 높이 듭니다. 사람들이 모두 멈칫하며 놀라서 얼음처럼 꼼짝없이 서서 삼돌이의 손에 든 금송아지 조각을 쳐다봅니다. 삼돌이가 말합니다. 범인은 고목나무였습니다. 아니, 고목나무에 금송아지를 넣은 이댁 꼬마 도령님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부자 댁 꼬마 도령에게 향했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집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나무요정님 배고플까봐 선물로 넣어둔 건데 아저씨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아이의 순진한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 때문에 도둑으로 몰렸던 아저씨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인집 어른은 아저씨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고 하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보세요, 도련님. 우리 삼순이 눈은 못 속인다니까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하는 법이죠. 삼돌이가 기세등등하게 말하자 삼순이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미야우, 미야우 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노을 지는 언덕 위로 삼돌이와 효성이 그리고 누명을 벗고 활짝 웃는 아저씨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험상궂은 나무꾼 아저씨의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고 삼돌이의 지혜로 해결된 금송아지 도난 사건의 이야기는 이웃마을 너머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